11월 12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한다면은 굳이 좀 억지를 부리면은 환율과 채권시장이 주식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환율보다는 채권시장 쪽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민감했던 것 같네요. 외국인이 주식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채권 시장에선 9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기 전에 채권을 먼저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장 마감 무렵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도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반등의 단초가 좀 될 수 있을지 또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그동안 많이 약세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유로화가 어제 좀 반등을 했다는 것도 반등에 조금 동인이 될 수 있을지. 자, 일단 문제는 지수는 지수고 그다음에 종목은 종목인데 일단 지수 개장가가 나왔군요. 코스피는 일단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동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 국면이 이렇게 됐다.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군요. 자,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오늘은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이고요. 상승이 좀 이렇게 쭉 힘있게 올라와줘야지 그동안 낙폭을 이겨낼 텐데. 자, 진행사항 좀 봐야 되겠죠. 이승석 대표님. 네, 앞서 하시던 얘기 마저 해주시고 개장 분위기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시장 시작했으니까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쪽 출발은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는 약간의 주식 매수 우위, 요즘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매수 우위, 선물도 한 25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쯤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오후장 쪽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2,500계약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현재 조정 국면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수급상 체크 포인트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시장에 유입돼줘야 됩니다 했는데 어제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압박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에 마감 쪽 베이시스 동향이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어제 장 초반에는 0.2 내지 0.3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마감 쪽 좀 다소 개선, 오늘도 어제 장 마감 때보다는 좀 이제 어제 선물 가격이 동시효과 쪽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에서는 베이시스가 어제보다 좀 나아지면서 아침 프로그램 쪽 동향도 현재까지는 비차익 거래 쪽에서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아직은 약한 매수긴 합니다만 일단은 자율 반등은 시작됐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장중에 이제 삼중전에 대한 내용이 국내 증시로도 이제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오늘 장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변동성이 다소 그것 때문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과연 삼중전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공급이 돼가지고 시장이 출렁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 만약에 설령 그로 인해 가지고서 악재성 이슈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극단적인 이건 극단적입니다. 이게 제가 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긴축 정책을 시작을 하고 예를 들자면 과거 중국의 통화 정책을 보게 되면 이 지불 준비율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으로 다 전환되는데 지준율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강력한 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좀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긴축 정책이 확정화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악재로다가 공급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개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현물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순매수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한 69억 원어치 정도가 순매수로 잡힙니다. 네이버, LG디스플레이, KB금융,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을 외국인 순매수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것은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가 좀 매도가 들어있네요.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 호텔신라, NC소프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오늘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브레인, 서울반도체, SFA, 그다음에 인터파크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네요. 환율 쪽에서는 외국인은 달러 선물을 일단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로 좀 보여지고요. 채권 선물은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 순매도를 출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네. 개장 분위기 놓친 거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제대로 그 종목에 대한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어제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실적이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한가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락앤락이라든가 뭐 CJ ENM이라든가 아니면 뭐 JB금융지주는 또 그 외로 봐야겠죠. JB금융지주는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런 와중에서도 어제 시장에서 그 아수라장에서도 반등하는 종목군에 대한 쪽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 강원랜드라든가 아니면 인터파크라든가 코웨이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갈려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상승하다가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으로 시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살짝 무너진 종목들은 빠르게 가격에 대한 쪽을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실적이 좋네 안 좋네하고 그런 논란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조선주는 수주와 선가로 움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투신 같은 경우는 이 조선주에 대한 조선주 3사에 대해서 매수를 이제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는 뭐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투신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매수에 대한 쪽으로 계속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쪽 논리보다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쪽을 좀 보시면서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그쪽 종목에 대한 쪽으로 오히려 가져가는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하는 와중으로 전개가 돼버리게 되면 지금 좋은 종목은 완전히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뭐 좋지 않은 종목은 그대로 움직이질 않죠.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좋은 종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선물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들어볼까요? 코스피 선물 시황은 유진투자선물 리서치센터 김대형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선물 오늘 베이시스 추이하고 그다음에 매매 동향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저희 선물은 좀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우지수가 상승했지만 야간 선물은 반등이 실패함에 따라서 전일 대비 0.2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까지 60일선이 좀 지지된 한편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좀 기대됨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베이시스가 좀 그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제 비차익 매도를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영향 때문에 거래차가 개선되고 베이시스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순매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등 대내 정책 모멘텀도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승폭을 좀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어제 2,500계약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미결 제약전의 증가는 1,300계약에 불과함에 따라서 그 신규 매수와 더불어 환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신규 매수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한 지수 상승 및 그리고 거래차 개선에 대한 영향력이 둔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주 지속되던 전 매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래차 개선이 좀 약화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비차익 순매수 역시 좀 제한적인 유입만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전일처럼 거래차 개선에도 불구한 외국인의 포지션 청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에 비교적 좀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이에 따른 거래차 개선이 기대되는 한편 그 선물과 합성 선물 스프레드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준으로는 0.2포인트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컨버전은 이론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따라서 만기일의 종가 충격은 오늘 현재로서는 김대형 연구원님. 네,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바쁘신 건 알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 만기일의 종가 충격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오늘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한다면 그 오늘 장은 그 외국인의 매수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옵션 만기일을 비롯해서 매크로 그리고 정책 변수가 연속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증가를 염두에 둔 중립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침 시간이 바쁘시니까. 네, 일단 정리해보자면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에서 신규 매수와 환매수,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청산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옵션 만기 전망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코스피 선물 개장 상황은 유진투자선물 리서치센터 김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환율로 갑니다. 환율은 이트레이드 증권 오동석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